과자를 위해 오랑우탄이 사라진다고요? 오늘은 역사 속 팜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팜 플랜테이션이 산림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팜 플랜테이션, 산림을 벌채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유럽연합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산림 벌채 생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인 EUDR입니다. 이 법안을 같이 살펴볼게요. 이 법안은 소, 코코아, 팜유, 커피, 고무, 대두, 목재 이 제품들에 대해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와 수출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법안이에요. 법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해당 제품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산림을 전용한 형태라는 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림이었던 곳을 팜유 생산을 위해 농장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산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실사선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실사선언서라는 건 뭐냐면 원자재의 기업정보, 지리정보,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에 대해서 잘 지켰다는 걸 보고서와 자료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 법안대로만 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인권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팜유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 역사적인 접근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이후의 강력한 제한은 좀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아프리카의 열대기후에서 자라던 기름야자나무를 동남아시아에 옮겨 심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 바로 과거의 유럽의 사업가들이거든요. 유럽의 산업혁명에서 팜유는 아주 중요했어요. 정말 많은 곳에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팜유를 생산한 사업가들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럽의 사업가들이 성공적으로 불을 거두는 동안 톡창민들은 강제노동 그리고 착취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자라지도 않던 기름야자 나무를 옮겨 심고 또 산림을 파괴해서 큰 돈을 거둔 것이 바로 유럽인들인데 이제는 그런 산림 파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도 유럽인들이라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EUDR의 규칙이 너무 까다로워서 소규모의 농장주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원칙, 바로 실사선언서 관련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서 따르면 EU에 팜유를 수출하는 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산림 파괴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 실사선언서에는 기업 정보, 상품명, 수량, 상품 및 원자재의 원산지 국가, 지리 정보,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부패 방지법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보고서 작업 등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EU가 우리가 금전적 지원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만 살아남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토착민들, 소규모 농장주들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는 EUDR의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소규모 농장주들에게는 EUDR을 준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지금까지 팜유의 역사적인 이야기와 논쟁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어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산림 파괴를 막는 EUD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EUDR 자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개선을 거쳐서 앞으로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팜유에 대한 절반의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